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문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금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팁을 복습하는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은 2022년 23일 주일로 시작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설날 명절이 시작될 터인데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오늘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모아서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첫째 어떤 그 논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시조선이라는 500년의 역사에 이어서 물론 그 이전에는 고려가 있었고 삼국이 통일되고 또 통일 이전에 분단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적 의미의 통일을 이룬 것은 불과 한 10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70년 전에 비로소 남북한이 나누어져서 북에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생겼고 남에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 70년이 지났지만은 분단된 조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아는 듯 모르는 듯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야, 우리는 분단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저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못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저는 오늘 또 그런 생각을 잠깐 가져보았습니다. 아니 저희 집이 그렇게 화려하게 굉장히 딜리셔스하게 그 식사를 하는 편이 아닌데요. 아주 검소한 목사 가정의 식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의욕만 나면 그 기미가 땡기기만 하면 전화를 하면 즉시 가져다 주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랍스터니 무엇이니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 놈의 저렇게 한반도 허리 위쪽에서는 굶주려 고통당하는 동족들이 있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굶주림 상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과제가 있다. 이것이 단순한 민족 통일의 문제가 아니고 북의 가난한 어려움, 생존의 위협을 받는 동포들을 정치적으로 김일성가에서 해방시켜야 할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면 사람구실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구실조차 못하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 상태가 고착화되면서 그 민족의 동질성이 점점 흐려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통일되면 좀 더 어깨에 힘을 주고 세계를 향해서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북한 우리 동포들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통일하고 싶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통일이죠. 그 통일을 우리가 교회적인 아젠다라는 것은 과제라는 뜻인데, 교회적인 숙제로 끌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먼저 그보다 앞서서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해서 보다 더 진보적인 진취적인 견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단 70년이 더 넘어서면서 분단 상태가 고착화되면, 자, 남북의 경제적 총량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아주 짧은 최근에 어디서 보았던 글인데, 북한에서
북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기름량이 남한의 하루 기름량이랍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하루 기름량으로 북한 동포들은 1년 기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따시게 잘 수가 없는 거죠. 한여름에는 아예 시원하게 잘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자면 공산당 요직에 있는 사람 외에는 제대로 사람다운 구실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핵의 위협을 민족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을 분단의 극복 이상으로 통일을 통해서 북에 상존하는 이 핵의 위협은 동족의 한반도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좀 더 거창하게 생각하고 거창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을 참고를 해보면 아니 한국은 도대체 잠도 못 잘 나라 같은데 마음껏 문화와 문명을 즐기는 것을 보고 야, 저 좀 이상한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해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이 지금이 오늘이 1월 23일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금년 1월 1일부터 1월 한 20일 사이에 18일인가요? 사이에 미사일을 4번 발사했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제가 3번 발사했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한 번 더 발사하면서 4번 발사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는 어디에서든 발사하면 1분 안에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속도로 초음속 속도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응징이 안 되는 것입니다. 1분 안에 게임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 후보는 확실히 발사 조짐이 있다라고 할 때는 소위 선제 공격을 해서 발사하려고 하는 의도를 꺾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게 뭐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는 우리의 전략적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동의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북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북한 경제가 지난 70년 동안에 너무 허물어져 버렸고 군사 대국이 되면서 군사 대국은 무슨 대국이겠습니까? 살상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핵이라는 것은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재래식 무기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 경제의 현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국제 정치학적 위치입니다. 그것이 미국도 여차여차한 이유로 남한을 필요로 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중국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13억이든 15억이든 그러니까 한반도 다 합쳐봤자 7천만 밖에 안 되는데 얼마든지 이것을 날름 삼켜버릴 수 있는데 그 삼켜지지 않는 민족이 한민족이고 삼켜지지 않았던 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대단하죠. 얼마든지 삼켜버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동쪽에 오랑캐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갈봐도 안 되는 족속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동이라는 것이 실제의 의미가 그렇다는 저거는 갈봐도 안 되는 것이 조선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끌어모아서
그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더 다듬어질 수 있다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 경제 규모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핵 위협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되고 북한 동포들의 반인권적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적 차원에서는 뭐 멀리 갈 거 어디 있나 북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교회가 가일청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정치적으로부터 해방, 또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은 굉장히 현실적 당면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세대라고 하면 요즘에 그 20대, 30대들은 통일하면 이란답니다. 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굳이 저렇게 골 때리는 친구들이랑 같이 통일할 필요가 뭐 있는가? 한 민족이면서 나뉘어져 있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이 뭐 어디 하나 둘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의 극복입니다. 전 민족적 차원에서 한반도는 통일되어져야 한다는 통일에 대한 열심과 기운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반도의 통일된 모습으로 세계를 향해서 가일청 큰 힘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민족적 자긍심의 차원에서도 그래서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까? 드레스덴, 저도 가보았던 곳인데 드레스덴 선언에서 뭐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통일은 대박입니다. 이 통일만 되면은 남한보다 더 모질할 것이 없는 북한 동포들이 이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여러 가지 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계는 안보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쿼드라고 하는 뭐 카나다, 호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미국과 동맹을 이루고 한국이 거기서 빠져 있어요. 여러 가지 아마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쿼드에 아마 동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에 대한 의식이 남아 있지만은 과연 중국이 얼마나 깽판을 놓을까, 얼마나 수출 수입에 대해 압박을 해 올까,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호주라든지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 못할 것도 없다. 결국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수출이든 수입이든 결국 상호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절묘한 어떤 통일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아젠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파지티브하게, 교회가 굉장하다. 요즘 교회에서는 어쨌든지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이겠습니까? 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고 권할 수 있는 한반도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가져봅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